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액투자 컨텐츠를 한번 제작했던 적이 있죠. 두 편에 걸쳐서 멋있게 부경꾼이니까 저는 무조건 낙찰받는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접근했다가 대국민 사과문 2탄을 할 뻔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 그때 2등을 하고 차순위 신고를 했었죠. 물론 차순위 신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저의 그 빅피처가 좀 살아있던 그런 컨텐츠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차순위 신고를 하면서 최고가 매수인 분께 접촉을 해서 혹시나 투자 목적에서 본 물건을 낙찰받았으면 그분께 수익금은 드리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접촉을 한번 했는데요. 자, 그분의 목적은 실거주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 물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21년 2월 23일에 잔금을 무사히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본 컨텐츠가 종료됐기 때문에 소액투자 컨텐츠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경린이 불인이 분들께서는 내가 가진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는지 꼭 보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본 사건이 종료되고 차순위 신고자인 저는 법원에 가서 예치했던 보증금을 찾아오면은 본 사건은 다 이제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목적에서 본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그랬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랬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본 건은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컴퓨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들 기억나시죠? 20타경 348번 물건이었고요. 다세대 빌라에 건물 면적이 전용이 10.4평의 물건이었어요. 감정가 4,600만원인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인 4,600만원에서 4번 유찰된 24%인 가격인 1,104만 5천원에 매각 기일이 잡혔었고요. 본건에 저는 차순위 금액인 1,633만원을 썼는데요. 낙찰자 분께서는 1,736만원을 입찰하셔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다들? 이 물건 잠깐 볼게요. 이렇게 생긴 빌라였고요. 자, 이렇게 생긴 빌라에서 저희의 목적물은 지층 025였는데 자, 저희의 목적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었고, 내부 도면을 보면요, 내부 건축물 도면을 보면은 지하 025, 이쪽에 안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저희가 본 건물을 입찰을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전 소액투자 빌라 낙찰 후 수익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가 됐었고요. 현황 조사 및 검토를 했고 주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낙찰을 받게 돼서 낙찰을 받으면 공사 범위를 설정하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걸 뭐냐, 본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빌라기 때문에 많은 출구 전략이 있진 않겠지만 인테리어 공사도 할 수 있을 거고 건물 외부 공간, 우리의 단점이 목적물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 우리 물건의 단점과 장점을 알아야 돼요. 단점은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장점은 더욱더 부각되게 만들면 목적물의 가치는 증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의 외부 공간에 쓰레기가 많던 게 단점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외부 공간에 대해서도 손을 좀 미화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자, 또 저희 옆쪽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국유지 한 개 필지 쓰레기가 쌓였던 곳이 있었는데 그 국유지 때문에도 저희가 영향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물의 현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인하대역에서 1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주변에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하기초교, 인하대 부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일부 중공업 지역도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거래 사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 물건은 최근 실거래가가 매매가가 19년 3월에 4,500만원까지 매매가 됐던 물건이었고요. 전세가는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광명빌라 하객 4차에 대해서 실거래 기준을 쭉 보다 보니까
실거래 중에 지하 1층에 목적물의 거래 사례는 실거래 신고 나온 거는 2천만원 나간 적이 있고 2,500 나간 적이 있고 3천 나간 적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같은 평수에 같은 물건을 목적물을 보니까 최근에 매매가가 4층은 7,200만원도 있었고 전세는 5천만원도 있었어요. 14년도에 매매가 3층은 7천만원, 1층도 7천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물은 이곳이 되겠고요. 자, 비슷한 형태의 물건들의 실거래가를 보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는 하객 4차에 지층 1층이지만 지하층으로 되어 있지만 창문은 밖으로 지상으로 돌출돼 있었죠. 반지하층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보면은 반지하층 형태인데 이렇게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인접필지인 306-269번지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던 땅의 관리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니까 입찰 전에 확인을 해보니 소유주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금은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미추홀구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 땅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이렇게 나라 땅 일부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자, 내부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벽면이 많이 지저분하죠? 목적물이 좀 어두침침하게 느껴지는 곳이 되겠어요. 자, 이런 현장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 인테리어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지저분하면은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돈 들여서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싸게 받아서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해서 비싸게 판다. 이거는 1차원적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본 목적물, 즉 위층 대비해서 우리 층에 매력이 없는 지하 1층의 부동산 가치를 살리기 위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세부적인 인테리어 요령 기법은 잠시 후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반지하 빌라를 현관, 주방, 거실, 욕실, 침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새로 할 계획이었다. 자, 또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컨셉의 인테리어도 가능한 거예요. 자, 주변을 봤을 때 특징적인 게 있었죠. 대학교 상권이 컸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인하공전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인하공전은 유명하죠. 스튜어디스 학과도 있고 관광학과 계열이 강한 학교잖아요. 따라서 여학생들 비중이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특별 수요층에 따라서 만약에 여학생들만을 위한 컨셉으로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로 꾸며놓을 이런 계획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인테리어 공사 참고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사례 분석들로 보면은 주변의 환경을 미화하는 데 대해서 여러가지 환경 미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가 많이 있던 곳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주차에 대한 경고문 아니면 쓰레기에 대한 경고문 이런 것들 안내문들이 깔끔하게 원색 계열로 가서 이렇게 익스테리어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돼서 안내문들을 부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다세대촌이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안을 좀 강한 측면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인테리어는 대학가 및 중공업 지역 주변으로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을 타겟팅한다. 누가 걸리겠지 이러면 안 돼요. 특정 층을 위한 인테리어를 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면 된다. 자, 그래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강조해서 심플하고 트렌디한 디자인만을 하면 됩니다. 비싼 건축자재, 비싼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심플하고 트렌디한 게 오히려 더 먹힌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외부는 익스테리어와 사인은 쓰레기 및 오염물 투입 및 투기 방지, 관할 관청과 협업 도모 및 현수막 단속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차이점은 뭐냐? 아니, 그 수많은 다세대 중에서 딸랑 지하 1층 한 칸을 사놓고서 온 세상을 동네를 바꾸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을 빌려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한 사인 및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내부 저희 전용 공간만을 한번 볼게요. 자, 저희 공간을 보니까 아까 건축물 도면에서 봤죠? 요 부분이 지하 02호가 되는데요. 이 부분 중에 도로가 이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도로에서 쳐다보니까 베란다가 있었고 저희가 지하층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문을 똑똑하고 두들겼었죠. 자, 그래서 몇 개 차별점을 둬야 됩니다. 첫 번째, 내려가는 복도층이 어두침침한 색깔 톤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원색 계열 쪽으로 해서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페인팅 작업은 비싸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쪽에 페인팅 작업을 마친다. 지하에는 총 3개 층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페인팅 작업을 할 때는 옆집과 앞집에 떡을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이사 왔는데요 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그런 작업에 동참을 해달라, 조금의 부담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용호를 페인트 작업을 하고요. 내부는 이 현관문은 기존의 현관문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현관문은 도색이나 필름 작업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달라 보입니다. 필름 작업이나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문짝을 새로 단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신발장 큰 거를 설치를 해주고 현관 바닥 및 타일 작업을 하고 싱크대를 새로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샤시가 어떤 샤시가 껴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죠? 샤시가 비싸서 그래요. 샤시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입찰가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 외창처럼 얇은 창 하나가 껴있다 그러면은 샤시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됐지만 방범창도 되어 있었고 샤시도 쓸만했기 때문에 샤시는 필름 작업만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화장실은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돈을 아끼지 마세요. 화장실 하나가 깔끔해도 온 집안이 좋아 보여요. 특별히 차이점을 두실 때 돈을 쓰신다 그러면은 거실에도 돈을 쓰고 안방에도 돈을 쓰고 좋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화장실에 돈을 쓰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화장실에 타일을 전체 다 교체를 하고 변기 및 샤워 부스를 전부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신발장도 새로 제작할 생각이 있었고요. 싱크대도 새로 맞춤형으로 집어넣을 생각이었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필름 작업을 하게 되면 문이나 샷이나 작업을 하게 될 때 필름 자체가 비싸진 않아요. 작업해 주시는 기술자분의 인건비가 비싼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나 반나절 인건비가 나갑니다. 자, 그때 오셨을 때 필름 작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커버하면 좋다. 그래서 필름 작업은 문틀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부 방문들도 그렇습니다. 방문들도 봤을 때 저희가 내부를 봤으면 정확히 견적을 더 자세히 뽑을 수 있었을 텐데 방문을 보고 방문에 필름만 붙여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도배 및 장판을 하게 되고요. 조명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내부는 이렇게 되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공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이죠. 그물 펜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부가 보이고 관리가 안 되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한번 쓰레기를 누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안 보이게 방부막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우선 아쉬운 놈이 해야 되니까 제가 한다고 견적은 잡아놨어요. 하지만 이 토지주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미추홀구에 민원을 넣으면 되죠. 민원을 넣어서 이런 부분에 협조를 부탁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조금 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 민원을 넣으실 때 민원이 싸우자고 하는 민원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해당 주무관님도 협조를 하실 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겠지 협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차피 민원도 인과관계의 연속이다 라고 보시고, 이럴 때는 제안을 하는 식으로 민원을 넣어보신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안자가 저 혼자 제안하는 것과 주민의 여러 명이 제안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걸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쪽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부에 볼 때 쓰레기가 많아지고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은 시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공서의 정상적인 답변이 왔을 때 공식적인 명의로, 예를 들어서 본 하객 4차 빌라에 살고 있는 5계층에 살고 있는 15세대 주민들의 동의서와 아니면 인접 다세대 주민들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되죠. 몇 시간만 고생하시면 돼요. 아, 죄송한데 옆쪽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환경을 좀 정비해달라고 미추홀구에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민원을 제기할 때 서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서명을 하셔서
하객 4차 주민 일동으로 해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공무원분들 주무관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죠. 아니면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서 조치해달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일처리가 끝나지만 좋은 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여지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 우리가 예쁘게 바꾸더라도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처음엔 바꿔놓으면 깔끔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한번 지저분하게 하면 계속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주민센터에 계속 관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같은 협조를 하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각종 사인물들을 지자체에 협조받아서 사인물을 설치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범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2군데 설치를 하는 거를 제안을 할 예정이었어요. 이것도 지자체에 제안을 한번 해드려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혹시 안 된다면은 지하 1층 한겨울실 받아놓고 무슨 밖에 CCTV까지 설치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요, 모용 CCTV도 있어요.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2,000원, 3,000원이면 그럴듯한 모형 CCTV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담배 한 갑 덜 피면 CCTV 2개 살 수 있잖아요. CCTV 2개 달아놔서 그래도 조금 더 청결하고 안심된 마음을 갖게 하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출입문, 저는 출입문을 강화유리 자동문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하객 4차 건물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공동 부담으로 이렇게 바꿀 생각이었어요. 자, 그거는 제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살고 계신 분 중 소유주 중에 한 분이 누가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청소비용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 건물 하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과 상의를 통해서 자동문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를 해서 보안적인 걸 강화해서 건물의 가치 증대를 높이자라고 제안을 할 예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자동문에는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하고, 얘기했죠? 2,000원짜리 다이소 물건으로 안 볼 때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뒤에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선 연결 없이 모형만 딱 달아놓으면 딱 걸려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이런 녹화 중 이런 사인물들도 부착을 해서 효과를 높이면 좋고요. 이렇게 CCTV에 녹화된다는 이런 사인물들, 이런 건 개인이 하셔도 되지만 지자체 협조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지자체 협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의 사진을 이런 식으로 바꿀 예정이었어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던 것들을 이런 깔끔한 모습으로. 자, 이런 사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시가스 함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함을 이용해서 사인물을 부착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이렇게 바꿨을 때 공사 내역서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가격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내부 공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발장 제작 35만원, 현관 타일 제작 10만원, 싱크대 제작하고 타일 부착하는데 100만원 정도, 샤시 필름 작업을 하는데 15만원 정도. 자, 필름 작업은 얘기했다시피 15만원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하면 되고요. 도어하고 문틀 필름 작업, 이거는 현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같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4개씩 해서 60만원, 80만원, 그래서 140만원 정도 필름 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화장실은 250만원 정도를 들여서 타일 및 도기 교체, 샤워 부스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었어요. 자, 도배 및 장판에 150만원 정도 쓸 예정이었고요. 기타 잡비 및 철거하는데 한 70만원. 짜장면도 사 먹어야 되죠? 짜장면은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에는 800만원 정도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자, 외부 공사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굳이 지하 한 개층을 소유한 제가 외부 동네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 내 자산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CCTV 설치는 60만원 예산은 잡아놨지만 이거는 최악의 경우 우리가 실제 진짜 CCTV를 설치했을 때 문제고요. 뭐 요거는 모형 CCTV나 아니면 지자체 협조를 받거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강화유리 자동문에 대해서 180만원 정도, 강화유리는 저는 꼭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동문으로 바꿔서
입주자들이 본인들 건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슬로건 사인이나 CCTV 관리 안내 사인이나 방부목 펜스 작업 15만원, 10만원, 90만원 뭐 이런 쪽으로 적었지만, 그리고 집중 단속 현수막, 그 다음에 조경, 미니 펜스의 조경 같은 이런 경우들은 다 잡아놓긴 했지만, 외부 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비용을 아예 들이지 않거나 지자체 민원과 아니면 주민들의 제안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지자체 주무관님과 협조하시는 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좀 망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실행을 하고 이렇게 바꿔놓고 자,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셨을 거예요. 실제 공사비 내역서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입찰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바꿀 생각이었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마련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하 1층 한 개 층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뭐 바꾸는 건 좋아, 돈은 누가 못 들여요? 돈 들이면 깔끔해지고 이뻐지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제가 써낸 1633만원의 낙찰을 받았다면 취득 법무 비용이 4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1673만원이 부동산 취득할 때 들어간 가격이죠. 공사 내역서는 내부와 외부를 제 돈으로 다 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감안하면 1241만원, 짜장면까지 먹어도 1241만원 정도 돈 쪽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 들어가는 돈은 1673만원과 1241만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요금 금액은 2,914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물건 이렇게 바꿔놓으면요, 전세는 보증금 4,5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잘 받으면 되죠.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 4,500까지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2,914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4,500만원 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1,586만원 정도의 현금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실제 들어간 돈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았더니 1,586만원 전세금, 물론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4,500 전세가 맞추게 되면 1,586만원 정도가 남게 된다. 1,500에 전세 있던 데를 어떻게 4,500 받게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4,500 전세금을 내고 방이 2개짜리에 거실이 깔끔한 곳에 살 수 있는 수요를 맞출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물건이 얼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자, 전세로 했을 때는 1,586만원 정도가 돈이 남아요. 투자를 했는데 돈이 남게 되고요. 내가 낙찰받고 내가 인테리어 하면서 내 현금을 썼는데 전세 4,500만 맞추면 1,586만원이 남습니다. 자, 월세는 대출을 실행하게 됐을 때 소요 금액은 똑같죠? 낙찰가 더하기 A 더하기 공사 내역서 1241만원 더해서 2914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투자할 때는 우리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전세는 4,500만원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대출을 뽑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월세를 놨을 때는 대출금을 800만원 정도, 낙찰가 대비해서 50% 정도만 받았다고 계산을 한다면 실제 들어간 돈은 2,914만원에 대출금 800만원을 빼고 월세는 500에 45만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2,914만원에서 대출금액 800만원과 보증금 500만원을 빼면 실투자금이 되겠죠. 내가 진짜 들어간 돈은 2,914만원 중에서 대출금은 800이 있었고 월세 보증금을 500을 받았기 때문에 1,614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1,614만원을 들여서 월세를 45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45만원 월세를 받으면 그 돈이 다 제 돈이 아니겠죠? 왜 그러죠? 대출을 800만원 했으니까요. 자, 그럼 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기준을 해볼게요. 연 3% 기준으로 월 이자가 3% 기준으로 800만원에 3%면 83, 24, 24만원 정도가 연이자가 되고요. 월이자로 12개월로 나누면 2만원이 되겠죠. 한 달에 2만원씩 월 이자를 내기 때문에 월세 45만원에서 월이자 2만원을 빼면 43만원의 월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1614만원을 넣는데 한 달에 43만원씩 순이익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익금으로 따지게 되면 43만원 곱하기 12개월인 516만원
1600만 원이 남게 되고요. 연 투자 수익률로 나누게 된다면 1614만 원과 516만 원을 투자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연 31.97%, 약 연 3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투자 수익률의 변수는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죠. 하지만 저는 500에 45만 원의 월세는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나는 대출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 투자 때 대출이 없다면 800만 원의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414만 원, 보증금 500만 원만 빼면 되니까 2,414만 원이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연투자 수익률은 22.37%가 되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월세로 따져도 월세를 대출을 실행해서 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된다. 대출 레버리지를 좀 썼더니 수익이 32% 가까이 된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32% 투자 상품이. 또 대출을 안 하더라도 22.37%의 수익이 나오게 된다. 아니면 나는 월세는 싫고 다른 돈을 좀 받아서 목돈으로 재투자하고 싶어 하신다면 굳이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전세로 돌리셔도 좋다는 거예요. 1,586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세나 월세나 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러면 최종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목적이 뭐죠? 매도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매도했을 때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 실투자금이 1,614만 원 나눈 투자를 했는데 이 월세가 500에 45만 원 나오는 빌라라고 해볼게요. 500에 45만 원 나오는 월세를 여러분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지층 1층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로 계산을 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매도 예상가를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5천만 원 정도에는 매도할 자신이 있었어요. 아까처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해놓고 월세를 500에 45만 원까지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물건은 5천에 팔 수 있다. 자, 내가 샀던 가격인 이게 1633만 원짜리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500에 45만 원 월세가 나오는 지하 1층 빌라인데 인테리어가 새로 되어 있고 깔끔한 곳이다. 5천에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1,614만 원을 투자해서 매도 차익인 3,386만 원이 남게 되고요. 이 돈이 남았다고 다 제 돈이 아니죠. 대출금 80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빼니까 2,086만 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614만 원을 투자해서 2,086만 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129%가 돼요. 1,600만 원 넣어서 1,600만 원 이상을 남겼으니까 129%가 된다. 아니면 대출을 안 받았다면 86.4%가 되죠. 자, 이건 보면 대출을 해가지고 월세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빌라를 봤을 때 임장을 하시면서 근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 여기 빌라 시세가 어떻게 돼요? 월세는 얼마 내놓을 수 있어요? 거기 부동산 사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물건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찾는 사람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빌라의 저층세대,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물건이 바뀌고 난 다음에 현장을 와서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외부는 깔끔하게 익스테리어가 되어 있고 개인 빌라처럼 A4 용지 딱 붙여가지고 쓰레기 투척 금지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깔끔한 사인물들이 붙어있고 미추홀구의 협조를 받아서 미추홀구의 관리를 받는 모습이 보이고 CCTV가 비춰지면서 보안이 완벽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금 비용으로 잡아넣었죠. 자, 내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다 잡아넣었어요. 이게 지하 1층에 한겨울을 가진 사람이 오버한다라고 과연 해야 되는 얘기인가를 생각해 볼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500에 45만원 월세 뺄 자신도 있고 5천만원에 매각할 자신도 있었고요. 4,500만원에 전세 놓을 자신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팔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한 명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딱 한 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딱 한 분만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이런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이런 깔끔한 인테리어를 홍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직거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피터팬의 방구하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자랑스러운 사진을 마음껏 알리는 거예요. 또 특정 타겟을 노리는 거예요. 특정 타겟층을 인하대학교나 인하공전의 대학생들을 특정 타겟으로 500에 45만에 유치하기 위해서 월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사은품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월세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좋은 거 요구하면 2달 월세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첫 달부터 월세 45만 원 받아야 됩니까? 세 달치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45만 원씩 세 달에 받자 120만 원, 130만 원인데 그걸로 대학생들 선호하는 컴퓨터 한 대 놔준다거나 아니면 사은품이니까 좀 웃기죠? 하지만 이런 차별화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학생분들이 난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컴퓨터는 부모님이 안 사주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기 월세 살면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PC 방식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면 부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겠죠. 무릎 꿇고 부모님, 저 이곳에서 살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먼 곳에 있더라도 이런 깔끔한 공간에서 제가 산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놓이시겠습니까?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겠죠. 딱 한 분만 모시면 된다니까요. 불특정 다수 중에 한 분만 모시면 돼요. 그게 부동산 거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법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알고 싶던 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마련했지만 제가 조만간에 죄송한데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소액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할 텐데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런 소액 컨텐츠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컨텐츠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 방안을 제가 언제 조만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경꾼이 오늘 했던 얘기가 얘 봐라, 자기가 낙찰 못 받고 진행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네. 공사비 저 정도에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저렇게 월세, 전세, 매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애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소액 투자는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별도의 컨텐츠를 통해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